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은 20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찍는 거라서 좀 목소리가 조금 부드럽지가 않네요. 참고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2탄이었잖아요. 그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이 3,050만 원의 집 산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 집이 집장사 집이었어요. 집장사 집이었는데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두 번째 집을 제가 살아 생전에 두 번째 집을 사는데 단독주택 2층 집, 그것도 새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꿈에 부풀어가지고 한 70~80% 이상 집진 집을 한참 올라가는데 그 집을 샀어요. 샀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살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터졌냐? 집장사들의 집은 거의다가 싼 땅을 사가지고,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조금 탄탄한 땅이 아니고요, 이렇게 매립지 그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매립해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 땅이 있는지도.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고 한 2~3년 후에 다져진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그 집이 우리가 이사 가서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하면 그 물이 다 내려가지고 않고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해서 사람 불러다가 봤더니 어디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뚫었어요. 뚫어도 또 그 다음날이면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밖에 쓰라고 하잖아요. 양동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설거지하고 물 퍼서 담아서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6개월 후부터는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새 집이고 뭐고 이제 그때부터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남편이 이제 더 짜증 내는 거예요. 왜냐면 설거지 하면은 그 물 퍼다가 버리는 거는 남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짜증 내면서 사실 첫 번째도 집 살 때도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반대를 했어요. 저희 집 아저씨는 1,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은 돈이 한 1,200, 300이 있어야 1,000만 원짜리 집을 사요. 1,000만 원 집값 주고 또 취득세, 등록세 낼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요, 1,000만 원짜리 집을 산다면 700만 원만 있으면 삽니다. 옆방에 하나 새를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좀 융자를 얻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한테 이제 원망을 듣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집을 사자고 부담되게 융자까지 얻어서 사자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점점 이 지대가 지니까 이렇게 다져지면서 그 집안이 그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물 안 내려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남편까지 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저는 처음에 이사 갈 때는 막 2층 집으로 내가 드디어 이 단독주택 2층 집으로 이사를 가는구나, 막 이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이 현실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정말 집이고 뭐고 막 다 떠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집 산 걸 후회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매일 그 고치는 하수구 그 고치는 분 있잖아요. 그분 불러다가 계속 고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도 더 되고 막 이게 이러다가 막 그 집이 막 가라앉는 것 같고 자다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어서 막 불안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드디어 이제 집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동네 부동산을 갔는데요. 저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내 집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근데 집 하나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집을 6개월 만에 갖다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드리면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4천 받아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말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랬더니 4천이래요. 아니 제가 이사를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3,050에 샀는데 이게 4천이라니 6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했는데 이제 이 집 저 집을 이제 사는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집은 4,100에도 나오고 200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2층 집 새 집이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 집을 계약을 하는데 좀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 깎아드릴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200을 깎아달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3,80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에 제가 더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금방 발각나잖아요, 이사하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하수구가 자꾸 막히는데 이거는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까지.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고치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딴 데보다 그냥 몇백이 싸니까 막 계약을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한 데다가 잔금도 빨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변할까 봐. 그렇게 진짜 우스운 일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어렸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6살이었어요. 6살 때. 6살이었는데 제가 부동산이 제가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동산 손만 대면은 다 돈이 됐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요. 제가 사탄에서 또 뵙겠습니다. 5분 지나면은 안 보시잖아요. 이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5분 이상 보면은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여기서 저는 끝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고요. 자세한 건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저 죽다 살았거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